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마케팅은 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데이터 의존적이었죠. 데이터를 신처럼 받들었죠. 그 분석에서 나오는 통찰이 결국에는 어떻게 소비자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이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포털이나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포털이나 검색 엔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확증 편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오픈 AI 환경에서 어떤 브랜드를 검색을 할 때 그 오픈 AI가 보여주는 확증 편향성이 사실 사람들한테 전이되거나 전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오픈 AI 시대 포털이나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어질 툴인가, 아니면 여전히 같이 패럴렐하게 가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펀넬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포털들에서 검색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결과값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챗GPT가 결과를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 결과 생성을 할 때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빙챗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를 다 링크로 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키워드로 한 검색 결과를 뽑아서 거기서 상위 랭킹 되는 것들을 같이 함께 레퍼런스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다. 그래서 SEO가 여전히 중요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프롬프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웹 액세스를 하게 되거든요. 현재 챗GPT는 그걸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곧 그 웹 액세스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웹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은 이 근거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생성 AI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할 때 이 정보의 소스가 뭔지, 이 신뢰성을 100%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거든요. 외부로 제공됐을 때, 이런 믿을 만한 기관에서, 이런 믿을 만한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여전히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 랭킹하는 것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터의 역할론이라는 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업화된 마케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행사들도 굉장히 분절된 형태로 분업화된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고, 브랜드 담당자들도 굉장히 분업화해서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를 뽑아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카피라이팅을 뽑아내는 사람도 따로 있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전문화돼서 분업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 음악 만들어내는 거, 그려내는 거,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어도비의 툴을 써보면, 어도비는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는 쓸 수가 없는 툴이에요.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쓰는 툴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도비에서 인수한 피그마 같은 솔루션은 그 솔루션을 쓰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만 전문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비전문가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툴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분업화된 어떤 마케팅의 영역들이 한 사람한테로 전부 다 통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너럴리스트의 영역으로서의 마케팅의 영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인텔이나 VM웨어 같은 회사에서 CTO를 지낸 귀도 아펜젤러느라는 테크 구루가 있으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AI 모델은 프로그래머를 대체하기 전에 예술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예술이 인간의 독창성에 기반한 굉장히 고유 영역이라는 인간들의 굉장히 굳은 믿음을 아주 세게 타파해버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디자인이나 영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케터의 영역으로, 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인간의 창작성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건 굉장히 유효한 프로세스가 되겠다.
100명의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취합하면 한 사람한테 취합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AI가 던져주는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걸 잘라내고 어떤 걸 살려볼까, 그리고 살린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해하는 정말 마케터,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최종물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서도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영역은 더 이상 전문가들이 분업화해서 할 일이 아니라 AI의 지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마케터들이 통합 작업으로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마케터의 영역이 지금 크리에이티브를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유효한 인공지능의 활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저희가 마케터들도 맥락으로 던지고 프롬프트로 던져주기만 하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떤 형식의 컨텐츠로 받을지든 유저가 결정을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뉴얼을 보통 PDF로 만들어서 던지잖아요. 그때 어떤 유저는 나는 파워포인트로 받을래? DOC, 워드 파일로 받을래? 한글 파일로 받을래? 그 유저가 선택을 하면 그 생성을 해주는 건 AI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케터는 이거를 어떤 파일로 할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와 그 맥락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초개인화라고 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개별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그 고민도 이제 저희가 안 해도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기존의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데이터죠. 죽은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예측을 해서 계속 컨텐츠를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른 거 아닐까요? 나는 이런 형태로 난 컨텐츠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담겨질 어떤 메시지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걸 받을 거 영상으로 받을지 텍스트로 받을지 아니면 오디오로 받을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게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제공해 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템플릿, 이 정도의 형식은 갖춰줘.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기서 일부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차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맥락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해주세요 라고 저희는 어떤 가이드라인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대표님, 저희 회사가 이제 언론 홍보 쪽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도 사실은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활용도 지금 해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처럼 단순한 보도 자료를 쓰는 거 저는 얼마든지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트라이 해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쓰는 기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독자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사들도 단순 기사는, 팩트를 전달하는 단순 기사는 굳이 인간이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시대가 왔죠. 미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어에서의 컨텐츠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건 사실은 그 대전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최근에 이제 언론사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기자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기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툴들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잘 생성하고 그리고 잘 전달하는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끝을 알려줬어요. 기사가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다시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생각을 좀. 저는 인간만이 써낼 수 있는 기사의 영역이라는 걸 몇 가지를 좀 저는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현을 하는 기사.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재현을 할 수 있는 기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재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번 헐루시네이션이 저는 섞일 수밖에 없는 사실 재현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재현을 할 수도 있겠다. 이상한 재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서 정말 인간다운 통찰을 끌어내서 재현을 하는 거는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현 기사가 한 가지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직접 경험해서 써내는 정말로 깊이 있는 취재 기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사 영역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서포트 중에 하나가 엄청난 방대한 리서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아무도 아직까지 건드려 보지 않은 영역의 기사가 무엇인가를 기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영역, 다시 말하면 재현하는 기사, 발로 뛰는 르뽀형 취재 기사, 그 다음에 아무도 아직까지 취재를 해보지 않은 내가 처음 쓰는 기사, 이 세 가지 영역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같은 홍보 담당자나 브랜드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국엔 홍보 담당자들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기사의 양은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고, 그럼 정말 기자님들이 세상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기자들이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그 기자의 관점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 기자의 관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팬이 아니라 기자의 팬이 되게 될 때 그 기사들이 어떤 소비가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